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만 보고 보면 뭐 큰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물 경제, 특히 산업계는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인데 어제는 뭐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우리나라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쿼터 제도 그거 다 무효다.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영민 매니저 현대제철을 또 콕 집었어요. 오늘 카페 가보니까 현대제철 투자자들도 뭘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왜 칭찬한 겁니까 갑자기? 아니, 거의 이게 지금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을 직접 이렇게 언급한 게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서 상당히 좀 멀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현대제철 이름을 직접 지목을 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고 보편관세, 상호관세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내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국민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 주겠다. 그러려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제품 만들어서 헐값에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막대한 이제 이익을 벌어들이고 미국에는 계속 이제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철광과 알루미늄도 거의 대표적인 이제 품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지금 25% 관세를 부과를 해놨는데 우리나라도 쿼터제 전부 다 이제 부정을 하고 사실 한미 FTA도 부정을 하고도 남을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모든 부분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기가 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다. 딱 요거예요. 아까 이제 철신 MC께서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던 것은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하려면은 미국의 투자에 대한 이제 플랜을 세우지 않고는 절대로 이제 협상이 먹히지 않을 거다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줄 건 주고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방위비 알아서 그냥 일본에서 2배 올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거 1조 달러 막 투자하는 거 먼저 이제 선물 보따리를 꺼내드니까 진짜 그때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이 귀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물론 뭐 일본처럼 뭐 1조 달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실제로 미국 현지의 투자를 통해서 효용 가치를 낼 수 있는 부분들 저는 뭐 철강도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동차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자동차는 이미 미국 쪽의 현지 공장들을 뭐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짓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는 가장 또 중요한 게 반도체 쪽 삼성전자가 뭐 어떻게 결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들 이제 교통정리가 분명히 좀 돼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 이제 투자를 좀 늘리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현대제철은 갑자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가 어제 사실은 현대제철 이름이 언급되기 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상호관세가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철강 부문은 중국을 지금 때리면 반사수혜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좀 했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오늘 조금 제법 좋은 반응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저희가 그 희망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더 떨고 있는 것 같아요. 포드 CEO도 야 우리가 망한다 하고 이제 반도체도 본인이 트럼프가 또 관세 얘기했고 의약품까지 간다라고 하고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넘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경고한 거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끝나고 이제 결국 수단용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좀 생각이 아닌가. 주식은 알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또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도 사실 뭐 트럼프의 뭐 상호 관세 또 그리고 또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철강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그래도 굉장히 평온한 모습 보여주면서 오히려 종목 장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건 당선과 동시에 사실 관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특히 뭐 현대제철처럼 앞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또 이제 미국 내의 어떤 생산 시설을 거점을 좀 구축할 가능성이 높고 또 산업 내에서도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현지 법인 내에서 미국 현지에서 거점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대표적으로 우주항공에서 최근에 캔코아 에로스페이스도 강한 시세가 분출됐던 것도 결국 미국 현지에 지금 이제 캔코아 USA 뭐 그리고 캘리포니아 메탈 마찬가지로 현대제철 그리고 또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미국 현지 내에 지금
지금 이제 공장과 법인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또 이제 하나오션이나 이제 하나그룹주들도 미국 현지에 좀 거점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이 일시적인 어떤 관세 리스크와 관세 폭탄에 조금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피난처가 업종도 상관없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업종과 상관없이 사실 뭐 보편관세라고 하면 이제 모든 업종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맞으니까. 때문에 업종과 상관없이 미국 현지에 거점을 두고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일시적이나마 일단 관세 폭탄 리스크에 그래도 좀 피해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행인 거는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시장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좀 평온한 모습이고 이미 이게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포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미국 기업들도 그리고 미국의 경제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경제를 망치려고 이제 행정부가 출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자국 우선주의 기점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떤 수단용이다. 좋습니다. 협상용 카드다라는 점만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양식품 주가를 보셔도요. 아예 미국에 가 있고 네. 유통까지 다 했으니까 뭐 트럼프가 관세를 뭐 때리든 말든 그냥 짱짱하게 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준호 매니저 아이디어 그냥 일단 일시적으로나마 미국에 네. 가 있고 미국에 좀 올인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일단은 피신해 가 있어라 이런 조언이었었고요. 영민 매니저 요 뉴스 어제 이제 증권사에서들은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좀 담아볼까요? 뭐 이런 뭐 많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물량을 파는 겁니다. 블록딜로 팔게 되죠. 금산법으로 인해서 금융 지주회사를 만들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계열회사들이 이제 이게 지분 구조가 이제 얽혀 있는 걸 해소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호탄이라고 보고 저는 어쨌든 최근에 삼성 관련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훈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도 뭐 특별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 연기금을 이제 포함해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금융 지주사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실적에 대한 이제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제 밸류업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보험사, 생보사 관심을 많이 가지긴 했습니다만 하반기 때 그게 동력이 떨어지면서 삼성생명도 이게 지금 11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하반기 때 그냥 다 빠져버렸어요.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그냥 조정이 다 돌아가 버렸고 삼성화재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뭔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제 또 신호탄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뭐 미전실과 같은 이제 그런 조직을 다시 좀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를 이제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스타게이트 참여를 하는지 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확장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아니 이재용 회장 또 뭐 대법원까지 상고해가지고 또 이거 사법 족쇄가 또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어차피 대법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판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대법관들이 법리 이제 1심, 2심에서 과연 이제 이 법리 적용을 제대로 잘 했는가, 법리 적용에서 심각한 오류가 없었는가 이걸 따지는 게 이제 대법원 상고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는 저는 거의 90% 이상 확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등기 임원 이제 다시 복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해외 경영 행보 이런 것들에서는 큰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요 지분 매각 이슈로 해당 기업들을 사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투자 플랜이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좀 주목을 하는 거. 어차피 계열 회사들 지금 지분 정리하는 거는 미전실과 같은 이런 컨트롤 타워 만드는 이제 어찌 보면 전 단계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부진을 털고 어떤 이제 공격적인 또 경영 행보를 좀 보일지 그게 저는 오히려 더 포커스가 좀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파니까 생명이라든가 화재는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주주환원한다라고 해서 아마 어제 그제 생명, 화재 언급이 많이 됐는데 영민 매니저는 아예 삼성전자로 그냥 바로 가라. 뭐 화재, 생명, 돈 들어가는 거 그 이상의 것을 전자에서 체크해봐라. 이렇게 오늘 있게 될 장전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 매각 이슈까지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향해야 할까? 영민 매니저 어디로 가요? 오늘은 저는 그냥 제약바이오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또 좀 역발상적인 어제 장 후반에 갑자기 알테오젠, 리가캠 이런 종목들이 막 4~5%씩 우당탕하고 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약간 먼저 이제 매를 맞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 가서 사실 특별한 말은 전혀 없었어요. 네, 뻔한. 네, 정책 기조 그냥 네. 그대로 유지한다. 금리나 뭐 서두를 필요 없다.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늘 하원 청문회도 출석하겠지만 별다리 이제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건 없다. 오히려 오늘 밤부터 발표되는 CPI, PPI 네.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판매주. 지표까지 이 네.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고용이 사실 신규 고용은 쇼크였거든요. 네. 물가 지표도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 후반에 저는 좀 살아난다라고 보고 요 파고를 잘 넘기면 오히려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한층 더 좀 탄력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바이넥스라는 예. 종목을 오랜만에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뭐 ST팜 이런 종목들 얘기하면 항상 우리가 생물보안법 이슈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생물보안법도 뭐 관세랑 결은 거의 똑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미국의 이제 첨단 산업, 미국의 이제 기술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중국 때리기의 이제 일환으로 다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특히나 지금 뭐 하원에서 작년에 일단 생물보안법이 이미 통과가 좀 됐고 됐는데. 몇몇 이견들 그건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떤 국익 차원에서의 이익들을 이제 고려하느라고 상원에서는 일단 생물보안법 통과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상반기 안에 뭐 지금과 같은 기류라면 아마 여러 나라들이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다 나오고 나면은 생물보안법에 대한 논의도 상원에서 이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좀 높다. 결국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이제 포함해서 중국의 CMO, CDMO 기업들한테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위탁 생산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 되죠. 왜 삼성전자에 애플이 파운드리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핵심적인 기술이 삼성에 넘어가면 스마트폰도 경쟁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네.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에 대한 이제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알테오젠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대규모 유증을 하거나 상원전환 우선주 발행해가지고 자체적인 생산 공장을 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외부에 위탁 생산을 맡겼을 때는 뭐 물론 설사 고객 간의 이제 거래 관계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기술 유출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첨단 산업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뭐 로봇이라든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첨단 산업이 아니라 바이오야말로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그럼요. 생명과 네. 직결되어 있는 첨단 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쪽으로 기술 유출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쨌든 생물보안법을 추진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거의 120만 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는 이유도 저는 비슷한 이유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중국 기업들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거래가 하기 힘드니까 보통 이제 CMO, CDMO 기업들이 짧게는 2, 3년, 길게는 5, 6년까지도 네.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걸 지금 중국 기업들하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뭐 그래서 최근에, 어저께 네. 신고가가 네. 나오고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 있는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도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그림이다. 물론 전체 캐파적인 측면에서는 뭐 바이넥스를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네, 조금 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바이넥스가 작년에 GMP 인증을 위해서 FDA 실사를 받았잖아요. 이게 실사가 엎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네. 한 번만에 실사 받고 지난 승인. 1월 31일 날 네. GMP FDA로부터 승인을 승인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오히려 승인을 받은 그날부터 주가가 스물스물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고점 대비 한 10% 예. 정도 이제 조정이 좀 예. 들어왔거든요. 뭐 기대를 했던 것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K 국장의 이제 또 전형적인 네. K 세론이 네. 조금 연출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론을 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바이넥스도 이게 GMP 인증을 받은 게 어떤 의미냐면 그 동안에는 원료의약품 시료 정도만 생산하는 이제 기업이었는데 앞으로는 상업용 의약품,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해서 이제 신약까지도 상업용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서 이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 특히 또 바이넥스도 미국 현지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 공장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 그 취지에도 예. 지금 바이넥스가 딱 맞거든요. 지금 예. 셀트리온하고 같이 미국 시장 진출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저는 바이넥스 주가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어찌 보면 삼바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공장 투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GMP 인증받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업용 의약품 양산. 네. 그러면 결국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충분히 탄력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으로 할까요? 네, 차트 보면서 네. 가격 전략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31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FDA 이제 실사가 통과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날도 변동성이 극심했어요. 네. 12% 정도 급등하던 같네요. 게 막 마이너스 네. 2%까지 빠지고 뭐 굉장한 강한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한 일주일 동안에 이제 단기 조정을 받았거든요. 뭐 21선 조정을 좀 받은 거라고 보고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좀 그어보면 이제 딱 추세 하단까지 딱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2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저는 또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매수가는 저는 2만 5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한두 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4,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바이넥스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CMO, CDMO 3대장, 실은 1대장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네. 여기에 바이넥스, ST팜이 있는데 바이넥스도 한 45% CMO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CMO라는 게 의학계의 파운드리. 이거 만들어줘 하고 약품을 네. 줘야면 이제 그거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어렵잖아요. 중국한테 이제 못 맡기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날라갔고 그렇다면 이제 바이넥스 차례도 맞습니다. 온다. 근데 네. 바이넥스 실력 있다. GMP 인증 받았다. 승인했다는 것들. 셀트리온과 함께 미국 들어간다는 것까지 체크 포인트로 오늘 바이넥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와는 네.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103일째 우주항공, 유주항공을 말할 때 아니죠. 자유로를 말할 때 두 맞습니다. 번째 그 우주항공도 방산이기도 하고 네. 정부와 여당이 지금 3조 투자란 이슈 때문에 어제 방산도 맞아요. 날라갔고 네, 자, 한화에어로도 폭등을 했고 맞습니다. 방산 트럼프도 완전히 네, 피해갈 수 있고 맞아요. 너무 좋아서 약간 불안하기도 한데 방산에 대한 좀 투자 전략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오히려 또 이제 일본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네.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 이제 청구서가 네. 조만간 나올 네.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EU 또 유럽 전반적으로도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또 가성비를 앞세운 또 K방산의 어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고 이미 또 실적이 말해주고 네. 있는 건데 일단 뭐 하나에로 스페이스가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하나오션의 또 지분을 또 취득하면서 어제 뭐 거의 20% 가까운 정말 네. 폭발적인 시세가 네. 이제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제 우리 국내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실적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는 오히려 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확실한 어떤 수주 기대감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육각형 기업인 현대, 롯데 또한 거의 V자 반등에 가까운 네.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이제 K 방산주들도 저는 올해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또 우주 항공 관련된 또 이제 첨단 산업 핵심 또 모멘텀이고 사실 또 하나 그룹 이 자체적으로도 사실 트럼프 2.0 시대에 발맞춰서 가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했던 뭐 MRO라든지 아니면 뭐 선박 건조 관련해서도 하나 오션 또 하나 시스템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우주 항공 항공도 관련된 있고요. 첨단 산업 규제 발사체. 완화라든지 또 이제 방위비 증액 관련된 이제 K 방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조선과 이제 K 방산이 오히려 좀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어제 그 기대감이 좀 크게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제 막 뛰어들기에는 약간은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일단 네. 뭐 현대, 롯데 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실적이 같은- 다 어마어마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K 방산 기업들 중심 안에서 우리가 순환매가 당분간은 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국내 K 방산 기업들 특히 이제 K 방산 3사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래도 이제 하나 그룹주들이 그래도 좀 눈길이 가고 시장에서 좀 투심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 하나 그룹이 트럼프 2.0 시대의 어떤 정책들과 같이 발맞춰 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봐도 그런 부분도 포인트고 저도 관련해서 한 종목을 일단 다표 종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좋아요. 네, 그 점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근데 지금 좋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네. 뭐 그러시더라고. 이제 방산 이야기하지 마라. 왜? 그럼 손이 안 가거든요. 네. 투자 전략 준호 매니저 이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이 얘기하신 종목 다 좋은데 네. 못 들어가겠는데요? 거의 다 신고가예요.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도 네. 그렇고. 못 그렇다고 들어가요. 또 네. 이제 조정 그림이 나왔던 이제 뭐 한국항공 우주 같은 기업을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는 기업도 있어요? 네. 약간 알겠어요. 방해 산업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좀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 종목이 있다라는 있다. 관점에서 그 종목을 좀 약간 잠시 후에 남김 여지. 맞습니다. 좋아요. 그럼 영민 매니저 네. 손을 못 대겠는데 이런 방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들어가야 이야기할 맛이 나죠. 저희가 로봇 얘기할 때 자꾸 네. 이제 손 못 대신다 그러는데 네. 지금 거의 한 2, 3주째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실적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작년 연말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방산 방위비 이제 줄이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하면서 전부 다 무인 항공기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방산주들이 다 급락했잖아요. 네. 그때 LIG 넥슨,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고점 대비 20, 30%씩 다 빠졌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방산 기업들, 3대 기업들 다 저렴의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0만 원까지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80% 급등을 한 네. 상태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실적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실적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로봇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분기에만 9천억을 벌었어요. 연간 기준으로 지금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렇죠. 실제로 작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7천억을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아마 리포트가 쏟아질 거예요. 네. 올해 컨센서스가 지금 아주 큰 폭으로 지금 상향 조정되고 네. 올해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거의 2조 8천억 정도에 이제 육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방산 기업이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을 보시면 어저께 이제 급등하고 종가 기준으로 22조예요. 그럼 만약에 올해 거의 3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번다라고 하면 PR 멀티플을 10배만 해도 30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 포함해가지고 글로벌 방산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했는데 네. K방산 하면서 가성비 높은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사실은 수익성이 얼마나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수천억대의 영업이익을 이제 거두는 걸 보면 시장에 이 컨센서스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추세가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본격적인 재평가의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업들은 몰라도 사실 방산은 중소형주들과 대형주들은 흐름이 완전히 지금 차별화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은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선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이유는 이게 조금이라도 빠지면은 불안해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내가 가장 높은 가격에 네. 샀다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게 주가가 이제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네. 혹시나 또 다른 악재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방산 쪽은 관세와 관련된 우려에서도 사실은 조금 자유롭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 방향을 보면 우리가 애초에 드론 얘기, 무인 항공기 얘기 나오기 전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들쑤실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가자를 막 관광 지역으로 만들겠다 뭐 이러니까 이스라엘 쪽, 중동 쪽도 지금 시끄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끄럽고 계속 이런 식의 이제 정책적인 이제 노이즈들이 생기면 오히려 방산 기업들은 수출의 기회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올해도 K 방산 기업들 화려하게 좀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뭐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되면 분할 매수라는 전략이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1순위로 그다음에 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뭐 아직 LIG 넥스원은 뚫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요 3대장 정도는 지금 뭐 당장 접근하셔도 괜찮을 만큼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이고요. 190%가 그러니까 3배 가까이 방산 기업이 연간으로 네. 올랐고 이제 내년 영업이익을 뭐 진짜 2조 5천억, 3조로 잡는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멀티플 20배도 시총은 60조짜리가 돼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여전히 20조대이기 때문에 멀티플 10배도 모자란다는 거죠. 예, 뭐 네. 웬만한 로키드도 뭐 15배, 20배는 주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로직으로 접근하지 그림을 보고 가지 마라. 지금 차트만 보면은 손도 못 댄다. 맞습니다. 준호면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네. 가보고도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가격적으로 만만하고 가격적으로, 지금 네. 네. 그 차라리
한국항공 우주를 할 바에 오히려 드론 관련된 종목을 접근하는 게 왜요? 훨씬 더 매력적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현대전에 이제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이제 드론이 지금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도 지금 X9 이제 트윗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국내 이제 가장 이제 3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LI 넥슨 외에는 오히려 이제 드론 관련 섹터가 시장에서 이제 핫한 키워드로 떠오를 수 있고 또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신사업으로 드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게 작년 또 이제 7월 달에 열렸던 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일단 이제 드론과 또 UAM, 도시망고 모빌리티 또 그리고 이제 뭐 해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기화하겠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그리고 직접 로키드 마틴을 또 이제 계속해서 어떤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지금 이제 무인기와 드론이 현대전에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을 했고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국방부 예상 삭감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가장 또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드론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에이럭스라는 기업도 이제 드론 관련된 코딩 교육과 방과 후 학습 그리고 이제 B2S 방식으로 비즈니스 스쿨 그래서 미국 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FC라고 이제 플라이 컨트롤 이제 드론의 두뇌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지금 미국의 이제 국방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많이 했던 팔란티어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안두릴이라는 이제 비상장 자율주행 드론 기업 그래서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안두릴이라는 기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안두릴의 4D 레이저 센서를 공급하는 기업이 또 스마트 레이저 시스템이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에이럭스나 스마트 레이저 시스템이 새로운 또 이제 방위 산업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실적 악화로 계속해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한국항공 우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드론 관련된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보잉이 파업을 좀 하면서 여기 이제 수리 같은 거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다라고 합니다. 한국항공 우주에 또 하나가 한국항공 우주하면 우리 K 전투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리온 헬기, FA50, KF21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팔았다 해서 쭉 갔는데 여기가 좀 아마 일론 머스크 발언에서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아마 한국항공우주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생각만큼 우리 한국형 전투기와 수리온 헬기가 이게 이제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주가는 그대로 반영이 됐고 준호 매니저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도 태클 걸고 하니까 그냥 드론으로 가라. 드론으로 가자. 그런 논리였습니다. 캔코아 한번 리뷰 가볼까요? 캔코아 에로스페이스도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과 드론 두 가지 보면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미국의 북미 지역의 최대 레이싱 드론 업체도 인수해서 드론과 또 도시망고 모빌리티, UAM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이제 캔코아 에로스페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가장 민감하게 바로 움직였던 기업이 바로 캔코아 에로스페이스다.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메탈 그리고 이제 캔코아 USA를 통해서 미국 현지 내에서 뭐 보잉 뭐 그리고 이제 미국의 3대 항공 엔진 업체들 그리고 또 이제 나사 그리고 스페이스 X 그리고 또 이제 블루오리진 같은 이제 민간 우주 발사체 업체들까지도 원소재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캔코아 에로스페이스다 보니까 사실 스페이스 X 연내 상장에도 가장 큰 또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뭐 우주 항공은 또 방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캔코아 에로스페이스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지금 뭐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공장 또 이제 신설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고 또 그리고 블루 오리진도 일단 이제 발사체를 이제 재활용 이제 똑같이 이제 스페이스 X와 같은 방식으로 재활용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주 발사체 발사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캔코아 에로스페이스의 원소재와 또 이제 부품의 어떤 수주 물량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도 저는 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VM과 캔코아 에로스페이스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스페이스 X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 보니까 오히려 우주항공을 본다고 하더라도 테마성 있는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캔코아 그리고 또 HVM 같은 우주항공 스페이스 X의 직접적인 수혜 종목들을 보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이제 관세와도 좀 연관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다음 행보가 아마 의약품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영민 매니저, 그러니까 좀 이게 바이넥 삼바 여기는 괜찮은데 바이오는 트럼프가 어떻게 태클을 걸까요? 의약품은? 사실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우려에 대해서는 뭐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게 사실 이제 관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의약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거? 이제 수출하는 네. 경우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내에 이제 약값을 떨어뜨리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목적인데. 하면 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실제로는 FDA에 좀 의아한 결정들이 되게 많아요. ADC라든지 아니면 항암제와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할 때 실제로는 FDA가 요구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을 시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신약 허가를 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FDA의 조직을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특히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오면서 미국 FDA 이제 조직 개편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약 개발의 문턱이 이제 낮아지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좋아요.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네. 올릭스가 최근에 일라이 릴리하고 계약 체결한 것처럼 미국의 빅파마들,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많은 신약을 이제 시장에 출시를 된다. 해내는 그런 전략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많은 이제 후보 물질들을 도입하는 게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호재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올릭스가 지금 이틀 연속 점상하고 들어갔잖아요. 이런 이제 기술 계약이 일라이 릴리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 뭐 유럽 쪽으로 보면 이제 사노피, 미국 쪽으로 보면 뭐 암젠이라든지 뭐 존슨앤존슨, 화이자 정말 많은 기업들하고 이제 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과 플랫폼 기술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의 우려를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 오히려 무풍지대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저께 선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이제 흐름이 오늘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 시장에서도 네. 테크 기업들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바이오 기업들이 지수를 이제 방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간단하게 이제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기업들 좀 빠르게 네. 리뷰를 좀 해보면 일단 LBA 바이오 연초부터 빅딜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릭스가 느닷없이 시총 3천억, 4천억짜리 기업이 네. 9,100억짜리 이제 기술이죠. 일라이 릴리와. 그것도 네. 일라이 릴리와 이제 네. 체결을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틀 연속으로 그냥 거래도 안 되고 점상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다수의 이제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곧 뭔가 이제 한 방 크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특히 조 단위 이상의 이제 빅딜 제가 얼마 전에 ABL 바이오 소개해드리면서 얼마짜리 계약이 나올 건지까지도 추정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4만 원 문턱에서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다시 부각이 되면 신고가도 저는 충분히 한번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5% 정도 수익 중이지만 저는 4만 원 아래에서 매수 4만 한 7, 8천 원 정도까지도 좋습니다. 단기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일라이 릴리가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저점 대비하면은 지금 거의 한 20% 30% 가까이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도 마찬가지 비만 치료제 올해도 굉장히 좀 유효하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기업들 중에서 대형 계약, 조 단위 이상의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은 펩트론이기 때문에 뭐 펩트론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 황님이요. 바이오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영향은 없을까요? 근데 좀 이게 어떻게 부과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네.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은 싸야 되는데 네. 과연 어디를 어떻게 타격을 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뻔해요. 이제 어차피 지금 상품에다가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철강, 뭐 알루미늄 네. 이런 상품 품목에다가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겠죠. 그 의약품에다가 그럼, 네, 하죠. 관세를 네. 이제 부과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미국의 약값을 떨어뜨리는 거하고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네.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관세의 이제 실효성 자체가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현지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정말 막 머크도 여러분들이 다들 미국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사실은 독일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을 하면은 사실상 의약품에 대한 이제 관세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레토릭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으로 의약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없잖아요, 지금. 네. 신약 개발을 한 거의 뭐 엑스코프리 정도는 있는데 엑스코프리도 지금 미국 현지 법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맥라자 역시도 이제 생산을 할 거거든요. 폐암 신약 생산을 하는데 판매를 누가 합니까? 존슨앤존슨에서 판매를 할 거잖아요. 유통을 그러니까 이제 맺죠. 유통을 존슨앤존슨에서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만약에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관세에 대한 타격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관세 무풍지대다.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을 때릴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시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맡길 데가 없어요. 맡길 데가 없거든요. 의외로 바이오 쪽은 관세에서 좀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었고요. 준호 매니저와는 테슬라 이야기하면서 자동차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테슬라를 끝까지 일론 머스크를 추적해 왔었는데요. 네. 최근에 주가 한 30% 정도 빠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포드 CEO는 미국의 자동차가 죽는다. 네. 관세 때문에. 테슬라 미움받고 있어요. 네. 최근에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조정 흐름이 나왔던 네. 게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지금 이제 그 전 세계 베스트셀링카에는 이제 모델 Y가 이제 판매량이 좀 줄어들면서 그 영향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새로운 모델인 주니퍼가 모델 Y가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고 이제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어제 이제 납폭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최근 이제 납폭. 네. 오픈 AI를 또 이제 살린다고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거. 해서 우리가 예전에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장내에서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로 매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미 그 테슬라를 오랫동안 보였던 분들은 그에 따른 어떤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또 가뜩이나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좀 조정 흐름이 좀 터프하게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오픈 AI까지 뭐 인수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주니까 오히려 그에 따른 짜증 섞인 어떤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또 갖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주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에만 지금 계속해서 특별한 호재 없이 최근에 아무래도 저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가장 큰 호재는 아무래도 뭐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면서 작년 연초에 130달러였던 주가가 488달러까지 치솟았고 그 488달러까지 기대감 하나만으로 큰 시세가 분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좀 과도하게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이 거의 한 300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일단 아무래도 지금 이제 테슬라는 AI와 또 그리고 이제 로봇 또 그리고 자율주행에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이제 밸류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은 자동차 또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에 민감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올해 상반기에 모델 2에 대한 어떤 생산 모멘텀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북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또 이제 유로 풀셀프 드라이빙 비감독 FSD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가 일론 머스크 말대로 가장 이제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옵티머스 로봇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가팩토리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연초 그리고 또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갔던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반납하는 게 맞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300달러 부근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모델 2에 대한 어떤 생산 기대감과 그리고 자율주행 기대감이 좋습니다. 적용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자동차가 죽는 것과 트럼프 조정받는 건 이건 결이 다르다. 네. 네, 트럼프에 대한 조정은 좀 다른 의미도 있고 지분 매각이라든가 또 정치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왜 정치에 뛰어드냐 아니면 뭐 트럼프의 질투 나오느냐 뭐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구분하라 이제 이런 것이었었고요. 자,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할까요? 네. 오늘도 저는 이제 한화그룹주 네. 거기서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제2의 어떤 현대 로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한화시스템이라는 기업을 타겟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뭐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위산업 그리고 우주항공, 조선 특히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그룹이 가장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사실 어쩌면 이제 국내에서 민간 우주 발사체 업체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가장 유력한 기업이 저는 한화그룹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민간 쪽.
많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우주 발사체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주 탐사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그룹이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이 지금 이제 인공위성 그리고 위성통신 그리고 또 우주 항공 관련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위산업 쪽으로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방산에서 무기체계 관련해서 전자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전을 대비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하나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사이버 보안, 국방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국내 가장 핵심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현대전의 가장 핵심 게임 체인저가 드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시장이 바로 안티 드론 시장입니다. 네. 안티 드론이 뭐냐면 현대전에 범죄 그리고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이제 미확인 무인 비행체가 이제 온다고 했을 때 그거를 미리 탐지하고 그리고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안티 드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적어도 그 드론 체계 관련 네. 사업을 수주하고 기술 개발에 시작해서요. 또 이제 하나에어로에서 레이저 사업을 인수해서 안티 드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러시아와 북한도 공동으로 이제 드론을 개발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현대전의 핵심 키워드가 드론이 될 드론이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안티 드론 시장이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뭐 무인기가 온다고 했을 때 그거를 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티 드론 시장도 같이 커진다고 했을 땐 하나 시스템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도 유일하게 또 이제 관세 폭탄에 피해갈 수 있는 게 그래도 하나 그룹주가 최근에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네. 필리 조선소를 하나 시스템이 6 그리고 이제 하나 오션이 실제 4 주인이에요. 네. 실제로 주인공이고 네, 네. 오히려 지분을 하나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결국 MRO뿐만 아니라 이제 선박 건조 관련된 어떤 이제 동맹 관계가 구축된다고 했을 때 조선업도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도 오히려 이제 관세 폭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피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조선 방위산업 그리고 보안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어떻게 보면 트럼프 2.0 시대에 가장 또 알맞은 기업이다. 그래서 먼저 전 차트가 반응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사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제일 강하게 올라갔던 기업이 바로 하나 시스템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선과 동시에 거의 10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필리 조선소죠, 저게.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와줬지만 나왔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의 끝마친 상태에서 저는 다시 한번 여기 직전 고점 라인대를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실적 성장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이 같이 협력해서 우주 항공이라든지 방위산업 사업을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조선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시 한번 목표가 또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하나 시스템을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손댈 만한 방산 아까 소개한다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었군요. 하나 시스템. 가격 네.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였던 25,300원을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직전 딱 고점이었던 33,3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겠고 손절 라인 때는 21,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한화 시스템으로 갔고요. 저희 마칠 시간에 나무님이요. 급하게 또 메시지 주셨어요. 영민 매니저님. KCS 목표가 14,000원, 14,200원 찍고 하락했습니다. 수익을 냈는데 미국의 양자가 폭락했어요. 네. 오늘 양자는요? 뭐 폭락한 건 아니고 한 8% 정도 빠졌는데요. 또 빠지면 제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네. 12,000원 밑에서 매수하고 트레이딩. 14,000원 가면은 또 차익 실현하고 네. 거의 한 20% 정도 이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니까 양자는 이제 당분간은 그런 이제 변동성이 트레이딩으로.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 3월 달에 또 양자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또 이제 세계 개발자 대회를 하면 거기서 또 이제 엔비디아 말을 젠슨항 CEO가 말을 해야죠. 수습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때까지 또 모멘텀을 좀 유효하기 때문에 양자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중순 하순 그때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 그 날짜 저희가 내일 네. 알려드릴게요. 동그라미 쳐놓고 양자데이. 그 전까지는 양자데이 트레이딩으로 가라. 양자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